다음입니다. 야, 진짜 마음에 드는 소식이 떴습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저도 가능만 하다면 이거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트럼프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짱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도 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미중 갈등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반등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온건하고 완화적인 메시지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며 현재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완화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을 폭락시켰던 것은 바로 트럼프의 파워를 자르겠다라는 발언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해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나스닥은 2.7%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트럼프 맘대로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도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차트가 이뻐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분명 나쁘게 나왔습니다. 1분기 내 안 좋은 인도량을 보였던 만큼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고 역시나 쇼크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5월부터는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로보택시 등의 계획도 그대로 진행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내에서 5%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자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2차전지도 오늘 나쁘지 않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LNF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목표가 95,000원 2차전지가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든 이때 LNF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9.5만원과 함께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모델 Y 신차 효과로 인해 올해 양극재 출하량은 전년비 약 4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한 모델 Y 주니퍼의 독점 공급 예정인 고마진 NCMA 95 제품이 출하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올해는 2차전지 출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수소 관련주 차례.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가 내 주식 좀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은 강원도를 언급하며 해상풍력,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소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그렇게 뜨거운 모습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책주의 에너지가 슬슬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제 이 돈 다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시각은 똑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도 좋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의 쇼크가 나타나면서 걱정이 나오는 전선, 전력 설비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책 테마주 쪽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으로 인해 오늘 또 강세인 모습, 바이오스마트, 세명전기, 대원전선 이러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특히 최근 구리 가격도 신고가를 낸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추후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극성.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극성인데요.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까지 이어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로도가 많아지는 것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고점의 신호가 슬슬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식이 급등하면서 이제 대주주나 회사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거를 무턱대고 잘못 사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10% 우습게 맞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퓨리오사 관련주로 급등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임원 8명이 지난 15에서 16일에 주식 130억을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나타났고요.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오리엔트 전공도 그랬고 코나아이도 그랬고 동신건설, 에이텍 전부 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죠.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될 때쯤에는 당연히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뭔가 과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죠. 조심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모주가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봐야겠죠. 일단 나우로보틱스 목요일부터 내일부터 청약하는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이랑 IM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름을 딱 봐도 로봇 관련주구나,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혜측 결과 어땠나? 2,500곳의 기관 참여 일단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1,400대 1의 경쟁률까지 나왔으며 공모가도 상단의 확정, 또한 의무 확약도 13%나 되는 모습이며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8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도 적어서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우로보틱스 대신이랑 IM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입니다. 원일 TNI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NH투자에서 진행을 하는 친구고요. 수소 생산을 위한 계질기와 수소 저장 합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타이밍이 꽤 괜찮네요. 마침 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수소 관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수소 관련 공약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타이밍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또한 경쟁률도 좋았습니다. 수혜측 결과 2,400곳의 기관 참여 1,3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으며 기관 의무 확약도 무려 23%로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모가는 13,5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1,100억 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도 LNG에도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북극곰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이것 또한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에서 진행을 하고 내일부터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키드 헬스케어입니다. 어제 봤었죠. 이 친구는 애매한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안 해서 배정 수량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먹을 거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세모 쳐놓고 기대분들의 판단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방향 잡았다. 자, 어제 봤던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비트코인은 증시가 좋아도 증시가 나빠도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도 올랐는데 어제 미국이 올랐는데도 오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느덧 1억 3,300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주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도 급등. 자, 그래서 지금부터 증시가 안정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금보다는 코인이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금이랑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금은 매도, 비트코인은 매수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 아닌가요? 오른쪽으로 기다가 거토양 터지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평선 뚫고 올라가는 모습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진짜 마음에 드는 소식이 떴습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저도 가능만 하다면 이거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지분형 모기지라는 새로운 주택금융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집을 살 때 나랑 정부랑 같이 5대5로 산다는 건데요. 아니 그럼 내 집에서 방 한 칸은 내가 못 쓰는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빌린 만큼 정부한테 싼 월세를 내고 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정부가 그냥 50% 대출해 준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 변동성에 유연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지역에서는 정부 돈 빌리지 말고 내 돈 100% 다 넣어 사는 게 가장 유리하겠지만, 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죠. 모든 지역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올라도 조금 오르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 돈 내고 다 살 필요가 없겠죠. 정부랑 같이 반반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충격인데요. 이것도 하락도 반반이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정부가 먼저 100%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니까 집값 하락에는 100% 안전하고 집값 상승은 내가 낸 돈만큼 얻어먹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6월 정책 로드맵을 통해 발표 예정이라고 하고, 그럼 누가 되는가? 당연히 그 재산
제한이나 그런 규제를 좀 따르겠죠.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조금 적던지 그런 사람들에게 10억 원 내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관세 협의 내일이. 내일은 한미 관세 협의가 열립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조선 북극곰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우선 목표는 바로 자동차 관세 예외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예측할 수 있나 봤더니 같이 가는 실무진이 조선 그리고 자동차 담당자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시동을 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한미반도체 강하다. 한때 시총 20조를 호령했던 한미반도체 지금은 8조까지 쪼그라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겉토양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좀 약해질 것 같은 분위기 플러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저점의 신호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최근 하이닉스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SK에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았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갈등 봉합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뚫고 가려면 조금 더 큰 소식과 좋은 실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내용을 다뤘던 임시공휴일 결국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5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내수 진짜 효과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올해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해외여행만 늘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며 그리고 다음 달 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연속은 부담이 된다는 소식. 다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서해 바닷물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일주일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원래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네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50%나 되는 높은 병입니다. 간질환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는 더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해산물을 드신다면 잘 익혀 드시고요. 오염된 바닷물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양광 수혜주를 보자.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세가 패널에 대한 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가별 상호 관세에 더해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덤핑은 최대 270%, 상계 관세는 최대 3,400%에 달한다고 하는데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ITC에서 미국 내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최종 판결하면 발효가 된다는 소식. 그리고 이것도 대단하네요. 심지어 미국 내 남아있는 제품에도 관세가 소급 적용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는 미국 내 설비를 보유한 하나솔루션 26년 내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OCI 홀딩스를 주목하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에 어제부터 친환경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AI 나 관심 있어요. 구글이 반독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런 와중에 오픈 AI 측에서 크롬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크롬의 챗GPT를 통합한다면 전례 없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웹 환경에 대한 구상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반독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될지 오픈 AI가 진짜 크롬을 인수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기가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